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뉴저지 주민들이 사람을 공격하고 트래픽을 만들어냈지만 불굴의 의지를 보여줘 응원했었던 칠면조가 관계 당국에 잡혀가자 낙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와 오레곤주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갑자기 숨지는 강아지가 늘어나자 수의사들이 추수감사절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쇼핑 기간입니다. 올해 온라인 세일 규모는 지난해보다 큰 폭입니다. 온라인 사기도 정교해져서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주의할 점을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약 60%의 미국인은 추수감사절 미팅에서 정치 논쟁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인 오늘도 자신의 재판을 관장하는 판사를 사이코라고 부르면서 비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지율은 바이든 대통령보다 높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서 발생한 폭발과 사망 사건은 테러와는 연관이 없고 뉴욕 수사팀은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사망자는 56살의 운전자와 그의 와이프로 당시 두 사람은 키스 콘서트가 취소해 카지노로 향하던 중이었고 사고 차량은 벤틀리였습니다. 오늘 새벽 시작되려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은 난관이 생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으로 조정됐습니다. 휴전이 연기된 이유는 언론 보도마다 차이가 있지만 인질을 넘겨받는 과정 등에 있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은 엄청난 강도의 공격으로 적어도 100명 이상의 가자 주민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한국에 이어 북한도 남북 국경에서 비행금지 구역을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네덜란드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극우 정당, 극우 정치인이 선거에서 압승했습니다. 정당 대표 헤이르트 빌더르스는 모로코 이민자를 쓰레기라고 부르는 등 대표적인 반이슬람 인기 영합주의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면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인질 협상, 거기서 어느 인질들이 협상되는가 하는 리스트들을 받았고, 그리고 그 같은 리스트가 가족에게 전달됐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직은 아무튼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이스라엘, 또 하마스, 카타르, 이집트가 전부 연관돼서 하고 있는 그런 일이고요.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해피 땡스기빙 데이 먼저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왜 속보가 나와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맨 앞에 전해드릴 뉴스는 10월 27일의 뉴욕타임스. 그때 제가 이거 재밌다 하고도 너무 빡빡한 뉴스들이 많아서 여러분들과 나누지 못했죠. 그리고 그 관련 뉴스가 오늘은 11월 며칠입니까? 23일 추수감사절 아침인데 영국에서 발행되는 가디언지에 실렸습니다. 10월 27일 뉴욕타임스의 한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뉴저지주에서 늘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뉴저지주에 저는 잘 모르는 동네인데요. 그 동네에 한 인구가 5만 명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웨스트 오렌지라는 지역이요. 칠면조가 길을 건너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자동차 쫙 가장 바쁜 도로였어요. 우리가 가끔 운전하다 보면은 야생 동물들이 튀어나오고는 있는데 이 경우는 칠면조랍니다. 키도 엄청 큰 칠면조 때문에 출근길이 너무 복잡해서 어떤 때는 1마일 동안 쫙 이 트래픽이 생기는 이런 데도 많았다는 거예요. 10월 27일 기사입니다. 그래서 야생 동물국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은 누군가가 다치니까 이 다트 같은 것 진정제를 쫙 쏴서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 칠면조가 가슴에 이렇게 진정제 쏜 그 바늘을 보니까 파란색하고 빨간색이던데 그걸 달고도 또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생 칠면조죠. 한 마리가 뉴저지 교외에 정말 풀이 무성한 어떤 집의 마당에 서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도로, 가장 비지한 도로에서 이제 흉터처럼 툭 튀어나온 그 다트를, 진정제 다트를 그대로 이제 달고 있고, 어떤 때는 이제 조깅하는 사람들에게 막 또 달려들기도 한대요. 그러면 또 막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운전자들은 칠면조다 하면 이제 방향을 싹 틀어서 칠면조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칠면조를 구하려고 운전을 하다가 운전자가 이렇게 나오면은 또 그 운전자를 뭐 추격하기도 하고 해서, 어떤 사람이 아주 현명한 사람이 칠면조에게 잘 그 미끼를 줘서 뭐 다시 새가 제자리로 돌아왔고, 이런 사연들을 많이 겪으면서 운전자도 괴로웠고 길을 가는 사람들도 괴로웠지만, 그리고 이제 이런 위험을 막아야지 되겠다고 잡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골칫덩이였었죠. 이 칠면제가 계속 실패를 해왔다는 겁니다. 10월 27일 그 당시에 그 현재에도요. 공무원들은 너무 화가 났죠. 이 칠면조 한 마리 때문에 늘 전원 출동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고 얼마나 날렵한지. 그래도 교통사고가 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칠면조를 잡으려고 정말 야생동물 보호국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친해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칠면조하고. 그래서 이름을 누군가가 불렀는데요. 터키잖아요. 터클레스. 왜냐하면 헤라클레스처럼 막 힘이 좋고 하는 그 헤라클레스처럼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터키하는 그 터클레스라고 이름을 붙여줬고, 이 웨스트 오렌지의 주민들은 그를 막 우리 동네에 마스코트야, 막 정치도 힘들어, 사람들 사이에 어떠한 그 논쟁도 있어 하는데, 그냥 그 칠면조를 보면서 아이부터 엄마 뭐 남녀노소가 다 그렇게 우리의 친구처럼 마스코트처럼 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5개월 된 따님이 있는 이 칠면조의 이 터클래스의 열성 팬이에요. 벤 마이민, 이분은 마치 그 연예인을 보는 것 같다. 그 칠면조가 딱 등장하면 이 작은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되는 마을에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가수잖아요. 그 가수가 올 일은 없고, 우리 동네에 웨스트 오렌지에는 저 칠면조 한 마리가 이 테일러 스위프트다 하면서 계속 이제 보고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미국이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웨스트 오렌지라는 곳이 맨하탄에서 25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인데, 물론 사슴도 정규적으로 뛰어다니고 울타리를 뛰어넘고 앞마당 잔디에서 좀 쉬기도 하고, 여우도 어떤 때는 막 혼잡한 거리를 질주하기도 하고 하는데, 가끔 칠면조도 등장은 하지만 이 야생 칠면조가 이렇게 오래 똑같이 등장을 하는 때는 드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뉴스에 지치기도 했고, 뭐 10월 27일은 이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고 20일이 지났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런 얘기하고 동네 뭐 커피숍에서도 얘기하고 또 인스타그램이나 뭐 메타,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는 칠면조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마을에 필요한 영웅이다.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고 말을 할 수 있는, 어쩜 저렇게 잡으려고 공무원들이 잡으려고 해도 저 칠면조를 잡지 못하냐 했다는 겁니다. 10월 27일이었어요. 거의 한 달이 지난 10월 23일, 오늘 영국 신문 가디언에는 그 마을 웨스트 오렌지 사람들은 칠면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던 그런 칠면조를 잃어버려서, 터클래스를 잃어버려서 너무 그 웨스트 오렌지, 뉴저지 주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몇 주일 동안 이 야생동물 보호국의 사람들을 속여왔고 그래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보면서 야, 진짜 회복력 있다. 저 진정제 다트를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다니다가 어떤 날은 또 그 다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뭐 위험한 자동차 사이사이를 질주하면 사람들이 다 피해서 살려주기도 하고, 야, 정말 대단하다 하다가 결국은 덫에 걸린 겁니다. 결국은 덫에 걸려서 이 3피트, 키가 3피트나 되고요. 아주 생기 넘은 요쪽에 붉은 목이 있는데 그 윗까지 그 피부요. 그리고 날개 길이가 1야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 복잡한 도로를 항상 자신의 무슨 뭐 잔디밭이나 되는 양 이렇게 또 길을 헤매면서 온갖 소동을 일으켜 왔던 칠면조가 딱 잡히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지금 실망을 한다는 겁니다. 막 겁없이 와서 타이어도 막 그 쪼아 먹고 날개를 뻗어기면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막고 하던 것을 늘 보면서 오늘은 이 칠면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1마일의 교통체증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마스코트가 잡혔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어디로 보냈다고 해요? 뭐 어디 야생으로 보냈겠죠. 야생 칠면조니까. 심지어는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요. 토요일에 그 뉴저지주의 기업들이 이 칠면조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칠면조에 관한 우리 고향의 영웅이다. 홈타운의 히로다 해서 그 같은 이벤트도 해서 사람들이 막 돈을 모아서 어디에 기부도 하고 그 정도였는데 결국은 이번 주에 잡혀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나 인사도 못했는데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잡혔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135마일이나 떨어진 왈튼 그 주립 공원으로 옮겨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칠면조를 그리워할 거예요. 뭐 내가 날마다 그 칠면조에 대해서 보면은 뭐 리포트를 올렸는데 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뭐 카페를 운영하는 한 분이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양쪽으로 나뉘어지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긴장돼 있는 상태에서 칠면조가 우리 마을에 와서 마을 전체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정치에 대해서 논쟁도 안 하고 그런 주체였는데 그런데 아니 135마일이나 떨어진 그곳으로 보낸다니 우리를 웃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인공이었는데 하고 서운해한다는 겁니다. 야생 칠면조가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긴 하지만 그 미국에선 1900년대 초에 너무 많이 잡아서 거의 멸종됐다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보호해야지 된다 해서 이제 늘어나서 지금 뭐 전국적으로 700만 마리 정도는 있다고 하는데 그 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칠면조가 사람들과도 충돌하고 공원이라든가 누구 집 앞마당 도로에서도 이건 내 거야 하는 식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들이 가지 못하게 하고 1마일씩이나 그렇게 돼서 또 막 시끄러운 소리도 내고 타이어도 쪼고 심지어 막 발로 뭔가를 걷어차고 사람도 막 다치게 할 것처럼 위협하고 했었는데도 이게 한 달 이상 걸려서 칠면조가 잡혀서 다른 곳으로 가니까 너무 사람들이 속상하고요. 그의 그 탄성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기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럼 못 잡았는가? 야생 칠면조인데 굉장히 더 높이 날아간대요. 더 높이 날아가고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 잡기가 어려웠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가디언의 표현이 참 재밌네요. 웨스트 오렌지가 사랑하는 새를 잃은 것을 애도하면서 일부 주민들은 터클래스의 마지막 모습을 내가 똑바로 봐두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우 슬픕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험, 칠면조의 모험과 그 탄성 같은 것 우리도 배워야지 되는데 이런 얘기 어떤 마지막 분이 이 가디언이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요. 돌아올 거예요. 야생 135마일이나 떨어진 곳에 보냈지만 그는 갱스터거든요. 갱스터. 항상 사라졌다 돌아온 것처럼 이번에도 멀리 보냈지만 돌아올 겁니다. 뉴저지 주민들은 오늘 이렇게 터클레스라는 헤라클레스와 이름 비슷하게 지어준 칠면조를 잃어버린 아쉬움, 슬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칠면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저도 지금 방송 끝나고 집에 가야지 되는데 조카가 강아지를 데리고 올 것인지 강아지를 데리고 오지 않을 것인지 그걸 잠시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 저는 너무 많은 뉴스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뭐 오레곤이라든가 캘리포니아주 또 어디죠? 콜로라도, 뉴햄프셔주에서 그 밖에도 여러 주가 있을 겁니다. 강아지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뭐 이게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인지 알 수 없게 시름시름 아프다가 숨지기도 하잖아요. 특히 이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스터리어스한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때 어딜 가야지 되면 누구에겐가 맡기기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은 날? 아니면 강아지 공원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그리고 여행하고 추수감사절 때
강아지와 강아지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추가로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증상은 여러 가지인데 주로 이제 호흡기 질환, 폐렴 해서 일부 이제 강아지들은 숨지는 거죠. 기침한다던가 재채기하고 강아지 콧물 나오고 눈에도 분비물이 많고 좀 무기력해 보이고 먹지도 않고 하면은 뭐 폐렴의 일부 그 사례는 빠르게 진행돼서 한 24시간에서 36시간 안에 사람을 매우 아프게 만드는 거죠. 이 강아지가. 그래서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 얘기가 아픈 다른 개와 접촉시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요즘 강아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놀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강아지와 같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밀폐된 공간,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 이제 피하거나 제한하시라. 강아지 놀이터도 마찬가지로 아는 강아지끼리만 놀도록 한다던가 이런 또 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증상이 좀 이상하네 하면은 수의사에게 바로 찾아가야지 된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유세 데이비스 수의과 대학 유명하잖아요. 부학장이면서 교수인 그 칼 젠드리 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주변에도 화요일만 하더라도 발표 나온 거 보니까 11월 16일 이후에 뭐 10건 이상의 사례가 보고됐다고 하거든요. 이게 새로운 질병인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개들이 호흡기 질환 일으키는 게 뭐 하루 이틀 사이는 아니잖아요. 수의사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진척 속도도 빠르고 숫자도 많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요. 당황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이제 강아지와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강아지 엄마 아빠 되시는 분들 백신을 빠뜨리지 않고 다 맞췄는가? 다른 강아지들까지 내가 다 관리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강아지 백신을 빠뜨리지 않고 맞췄는가를 점검을 하시고 최종적인 최신의 백신 접종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추수감사절에 다른 강아지와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많이 만나는 때 이런 강아지에 관한 신경 이제 뉴스가 이게 아주 중요한 뉴스가 된 2023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 보통 때에 오늘의 미국 탑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휴전이 원래는 오늘 새벽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0시 이때쯤 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안 된 겁니다. 뭐 월스트리트저널 다 매체마다 좀 내용이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그 인지를 교환하는 방식에 따른 서로가 원하는 차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직접 우리 이스라엘이 그 인질들을 저희가 인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마스는 적십자에게 보내서 적십자사에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어제 이제 보통 그렇게 나왔거든요. 저도 여러분들께 그렇게 보도를 해드렸고 그걸 이제 이스라엘이 받지 않고 기타 등등 뭐 그런 이유로 인질의 위치라든가 석방하는 경로라든가 뭐 등등 최종적인 그 세부 사항이 정리되지 않아서 이제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잘못되면 안 되니까 연기하자 해서 이집트라든가 카타르, 미국, 이스라엘이 전부 연관돼서 그래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은 결렬됐잖아요. 오늘 이것도 매체마다 다 다르거든요. 뭐 휴전이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뭐 오늘 밤 9시부터 12시 사이에 된다 하는 곳도 있고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어. 뒤로 갈 수도 있어. 그리고 이제 인질은 휴전이 딱 선포가 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 뒤에 인질을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 제일에 갇혀 있었던 그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하마스 쪽으로 인계가 되고 하는 그런 그 과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어도 오늘 오후 이후부터 그게 진행이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제부터 저희 인질 협상은 일단 끝냈습니다라고 발표가 나오고 몇 시간 뒤부터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가자 공습합니다. 그 하마스도 당연히 지금은 휴전 중이 아니니까 저렇게 공습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때보다 더 많이 합니다. 어제 엄청난 공습으로
100명 이상이 숨졌고 오늘도 지금도 계속 이제 연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잠시의 휴전 동안에도 계속 이제 지상, 해상, 공중에서 가자 지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미국 인질이 한 10명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 사람, 제일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3살짜리 어린아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인 2명, 일단은 이 첫 번째 50명과 이스라엘 쪽에서 150명 돌려보내는 그런 쪽에서 이제 미국인이 10명 가운데서 3명이니까 3분의 1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일단 지금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잡고 있는 팔레스타인 어떤 그 수감자들 가운데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는 지금 보면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인질 얘기만 합니다. 200 몇십 명 인질 얘기만 계속하고 그 인질에 대해서 아픈 사람들도 있는데 상태도 알려주지 않고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마스를 굉장히 비난을 하는데 이스라엘에도 사실은 이 10월 7일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한 달 지났죠. 10월 7일 지금 11월 23일이니까 그 사이에 이스라엘 가자 지구도 아니고 서안 지구에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스라엘 그 정착민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200 몇십 명을 살해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1명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런 얘기는 하면서 뭐 하루 3끼 밥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살해할 때도 많습니다. 그건 정당화가 됩니다. 그리고 서구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렇게 적대적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적대적인 게 아니라요. 저도 여러분들께 다 보도를 못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팔레스타인 가족이 우리 딸아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 인질과 뭐 죄수 교환, 포로 교환이라고 할까요? 딸아이가 지금 16살 때 이스라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16살 때 이스라엘 감옥에 서안 지구에서 갇히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병사에게 칼을 들고 휘둘렀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이거는 아니다. 우리 딸아이가 동물도 만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고 조금 뭐 스키니하니 보기에도 좀 어려 보입니다. 16살이니까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목격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서안 지구에서 이 16살 소녀가 히잡을 쓰고 걸어갔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경찰이 그 히잡을 벗으라고 하고 뭐 그냥 걸어가고 하던 도중에 잡혀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딸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러한 우리 딸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팔레스타인 그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막 사진 들고 이런 근데 우리는 보통 서구 매체에서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에 잡혀간 200 몇십 명 쫙 아주 잘 정제해서 사진 만들어 놓고 이럴 수가 있어. 이 어린아이들을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이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엄청 그것보다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들께 욕먹는다니까요. 자, 지금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버니 샌더스라는 버몬트주가 지역구인 주이시 연방 상원의원이 뉴욕타임즈에 아주 긴 내용의 기고문을 보냈던데 버니 샌더스도 이스라엘이 이 같은 그 폭격을 중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그 스스로는 어떠한 평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1년에 38억 달러를 조건 없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150억 달러 정도를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을 해놨는데 그런 돈을 조건 없이 주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폭격을 안 한다는 것 그리고 휴전도 조금 더 길게 해야지 되고 이러저러한 약속을 받고 서로 평화롭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기고문은. 그래서 지도자도 바뀌어야지 된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예전에 이집트라든가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도 뭐 국가를 만들고 서로 잘 살아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거기에 매진했었던 사람들은 암살당하고 말잖아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버니 샌더스 의원도 주이시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공정한 마인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고깝게 들으면 그 다음엔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고문에도 살짝 이스라엘의 편애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하마스가 얼마나 지독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미국의 인구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사람 1200명 숨진 게 미국과 같이 인구 대비로 하면은 4만 명이 된다. 그럼 9.11 사태 때 숨진 사람의 10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사람은 지금 14,000명을 살해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인구가 740만 명이고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인구가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면은 제가 계산을 계속 잘못하는데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스라엘 사람은 하마스가 4만 명을 숨지게 했다고 해봐요. 그럼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10배가 되니까 40만 명에다가 거기다가 그걸 또 인구가 이스라엘이 3배가 많으니까 가자가 3배가 적으니까 120만 명 이스라엘이 살해한 겁니다. 한 달 조금 넘는 사이에. 버니 샌더스 말대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1200명이 아니라 4만 명을 살해한 것이라고 하면 똑같은 그런 인구 대비로 해서 미국의 인구 대비로 계산을 해보면 120만 명이더군요. 제가 40만 명, 50만 명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서구의 눈먼 이스라엘에 대한 보도고 이런 것들이 이제 휴전 기간 동안에는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저는 이제 많은 매체들을 보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의 매체를 보더라도 팔레스타인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스라엘 병사에게 돌 던졌다고 감옥에 갇혀서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감옥살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 또 막 절절하게 보이거든요. 이쪽만이 아니라. 근데 미국에선 그런 건 보도하지 않잖아요. 미국뿐만 그런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의 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 깜짝 놀라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뉴욕주와 온타리오를 연결하는 그 다리 이름이 있던데요. 다리 이름이 뭐였었죠? 레인보우 브릿지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딱 그 검문소가 쫙 있는데 자동차가 가다 벤틀리였어요. 2022년 한 30만 달러 정도 된대요. 자동차가 가다가 총속력으로 가다가 검문소도 들이받고 그냥 하늘로 딱 뛰어 올랐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비행물체가 추락하는 건 줄 알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테러야 뭐야 하고 한참 놀랬다가 결국 이제 오늘 아침에는 뉴욕의 주지사도 그렇고 나야가라 그쪽의 경찰도 그렇고 이건 교통사고로 일단은 처리를 했습니다. 테러일까 봐 사람들이 걱정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막 그 과속으로 달리다가 벤틀리가 막 불길에 휩싸이고 차 안에 있던 2명이 숨졌죠. 56살의 운전자 남자 그리고 부인 두 사람이 뉴욕에 아주 뭐 부자들이 많이 사는 섬에 사는 사람인데 그 하드락 키스 콘서트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키스 콘서트에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취소가 돼서 뭐 라스베가스 카지노를 가려던 중이었다고 하던가요. 그래서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검문소에 앉아있던 그 직원도 부상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캐나다, 미국과 그 국경 뭐 4군데는 지금 아직도 폐쇄된 것으로 보이던데요. 좀 전에 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교통사고이긴 하지만 연방 수사국이 이제 수사를 하고요. 완전히 뭐 공중으로 날랐는데 30피트 높이까지 자동차가 딱 이 정도 되면 이제 불덩인 거잖아요. 그래서 빨간 불덩이가 보이잖아요. 비행기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이제 목격자들이 다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폭발음은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속 100마일 이상의 속도로 달렸다고 하거든요. 그 검문소가 있는 곳 시속 100마일 이상의 속도로. 그러니까 테러는 아니다 하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가족들도 만나고 뭐 혼자 계시면 또 어때요? 혼자서 추수감사절 하시면 되죠. 그런데 퀴니피악 유니버시티가 전국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60% 이상 미국인들이 이번 주에 내가 사람들 만나면 정치 얘기는 안 할 거야. 안 하는 게 좋겠어. 과거의 경험상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요. 연령, 성별 그리고 무슨 정치적인 성향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또 미국 사람들 절반 이상이 정치에 대해서 사람들 많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항상 또는 자주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소셜미디어에 책임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정치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소셜미디어에서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그리고 알고 있는 바로는 확인한 바로는 분명히 저게 가짜예요. 가짜고 음모론인데 그 음모론을 마치 나만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훨씬 똑똑해. 그러므로 나의 주장이 맞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쪽에서는 야, 저 사람은 저게 가짜라는 것도 모르고 본인만 알고 본인만 똑똑하다고 하네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소셜미디어가 그렇게 그런 것을 퍼나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9%는 이 연휴 기간 동안 정치 얘기를 나누기를 원한답니다. 그럴 때 전문가들이 충고하는 게 있어요. 호기심을 가져라. 상대방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봐라. 그리고 이제 딱 부딪힐 때쯤이 되면 세 가지를 하라고 하거든요.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일단 자리를 떠라. 그리고 심호흡을 해라. 물을 마셔라. 이리하여 충돌이라는 좋은 날의 위기를 피하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여론조사 보면요. 여기저기서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을 2%에서 한 4%까지 어제 MBC의 여론조사도 그랬던 것 같아요. 2%든가요? 4%든가요? 어차피 오차 범위이긴 하지만 뭐 4%까지는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군가가 더 힐에 이런 커멘터리를 했던데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의 대결이 된다면 미국 사람들은 나를 좀 실망시켰을 수도 있는 사람,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그런 사람에게 투표해야지 되는가? 아니면 어떤 땐 정말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미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투표를 해야지 되는가? 두 갈래 길에서 하나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잠시 뒤에요. 이제부터 뭐 블랙 프라이데이, 오늘 뭐 한국일보 어제 보니까 굉장히 그 광고 선전이 많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광고 많잖아요. 이런 때 또 뭐 좀 사면 좋잖아요. 저는 옷장 속에 뭐 씨다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옷 이렇게 저는 추우니까 겨울에 따뜻한 걸 많이 입는데 그럼 조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꼼꼼하게 하나하나 옷걸이마다 걸어놓는 동그랗게 생겨서 그 씨다 나무 요 가운데 구멍이 파져서 옷걸이에 딱딱 걸어놓는 것 그런 거나 아니면 뭐 긴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제 사려고 했더니 이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전보다 훨씬 싸졌습니다. 이런 때 또 한인타운에 많잖아요. 무슨 저희 선전하는 제 시간에도 선전하는 김스 전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때 이제 여러분들 쇼핑도 좀 하시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오늘 목요일이죠. 내일이고 사이버 먼데이가 월요일인데 여기에 이제 뭐 피해야지 될 것도 있고요. 우선 보니까 굉장히 그 지난해보다 좀 세일을 많이 하는데요. 한인 업소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미국 경제 뭐 인플레이션 같은 것은 조금 완화되는 모드 이쪽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아도브 항상 이런 때면은 조사를 하죠. 18개 주요 카테고리를 쫙 정해놓고 그 가운데서 반 이상이 굉장히 지난해보다도 가격이 싸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제일 많이 사는 게 텔레비전이잖아요. 지난해에는 17%그 전해보다 쌌는데 올해는 22% 지난해보다 싸답니다. 그리고 가장 올해 많이 그 세일하는 게 장난감과 의류. 의류는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좀 많이 안 사는 경향이 좀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요즘에
집에서만 일하지 말고 회사 나오세요 하더라도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난감은 35%, 의류는 25% 제일 세일폭이 크답니다.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에는 특히 전자제품, 가구가 전자제품이 30%, 가구가 한 19% 정도 할인하고요. 요즘 가구도 별로 인기 없어요. 사람들이 뭐 최소화하자 하는 것 때문에 가전제품 다음 주 목요일까지 뭐 한 20% 정도로 계속 세일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닷새죠. 그동안 그 쇼핑객들이 온라인에서 372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이 아도브에서 예측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지난해보다 5.4% 늘어났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주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저도 한 몇 주일 전에 제가 이제 뭔가를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니까 갑자기 휴대폰으로요. 뭐 UPS가 너의 주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물건을 배달할 수가 없다고 와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뭐 아마존에 관련돼서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열어보지 않았어요. 거기서 다 정보를 빼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전문가들이 여러분께 주의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매년 전통적으로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사이에는 사이버 범죄자들에게 최고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 사기꾼들도 더 교묘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답니다.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된대요. 한 몇 가지, 5가지 이상인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링 어드레 제가 그거네요. UPS에서 뭐 그렇다고 저는 받았는데도 그래서 빌링 어드레스나 배달하는 주소가 잘못되지 않으니까 이거 지금 당장 업데이트 그렇게 꼭 나오잖아요. 당장 업데이트 해야 된다고 이메일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서 뭐 은행 어카운트까지 다시 입력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메일로 그렇게 보내고 뭐 텍스트로 보내서 업데이트하라고 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그 내가 쇼핑을 하는 그 사이트에 가서 업데이트를 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 어디서 이상하게 아마존 비슷한 로고를 와서 여기서 휴대폰으로 업데이트하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마존의 내 어카운트 거기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하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많잖아요. 이번에 뭐 애플 뭐를 여러분이 뭘 잘해서 뭐 받을 수 있는 뭐 몇 명에 속합니다. 이런 거 인기 제품에 대해서 할인해 준다는 가짜 웹사이트거든요. 결국은 불법적인 상품 거래를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받지도 못할 물건에 대해서 돈이 크고 작고 그렇게 돈만 내거나 아니면 결제 정보를 거기에 다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이런 온라인에서 쇼핑하는 것 분명하게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시는 그 사이트가 아니면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싱 이메일, 악성 링크를 딱 연결을 해서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이런 피싱 이메일 같은 거 이메일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메일의 첨부 파일이나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뭘 주문하셨는데 이거 트래킹 하는 거예요. 하고 트래킹 추적하라고 어디에쯤 가 있나? 지금은 뭐 창고에서 나가서 어디에 가 있고 어디가 있고 이런 것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악성 그 코드를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판매자의 사이트 이베이면 이베이 뭐 아마존이면 아마존 요즘은 뭐 그로서리 스토어도 많이 하니까 그로서리 스토어 홀푸드면 홀푸드 이렇게 그 사이트에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좋은 거래가 있어서 저희가 갑자기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하는 인스턴트 메시지가 뜨잖아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 항상 정상적인 전통적인 그 판매 사이트에서 모든 활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임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부터는 뭐 자선하세요. 뭐 이런 가짜 전화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가짜 자선단체.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가짜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전화로 하고 막 이런 거 전화로 뭐 그렇게 그 기부하세요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경찰국인데 저 경찰국인데 전화로 기부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리뷰. 이거 리뷰하면은 아주 좋은 물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리뷰 클럽이라고도 부르는데 때때로 이거 리뷰해주고 물건을 가져가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도 다 조심하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승인되지 않은 뭐 판매자라든가 승인되지 않은 사이트에서 어떠한 그 활동 같은 걸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 정보를 다 넣으시면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완전히 돈만 내고 뭐 기프트 카드도 뭐 받지 못하면서 돈만 내야지 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프트 카드 같은 것도 사실 때도 분명한 뭐 많잖아요. 뭐 마켓에 가도 요즘 뭐 타겟에 가도 다 기프트 카드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때는 조금 전통적인 방법으로 쇼핑을 하시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돈도 돈이지만 나중에 고치려면은 너무너무 골치가 아프고 이게 내가 다 연락을 했나 하는 생각도 드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이런 아주 순간적으로 지금 당장 고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막 눌러야지 될 것 같은 유혹이 있거든요. 그때 그 유혹,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시라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북한과 네덜란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뭐 핑퐁처럼 남북한이 서로 우리가 이제 그 국경에서 뭔가를 그동안에 안전장치 해놨던 것을 푼다. 비행금지구역 푼다 하는 거. 한국이 먼저 했고 북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그 같은 발표를 하기 전에 이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다녀오고 그 전에 몇 번, 두 번 실패했었던 위성 정찰 발사를 뭐 궤도에 안착했다고 하니까요. 그걸 이제 딱 하고 나서 한국하고 미국은 이건 다 뭐 유엔 결의안 위반이고 하면서 정찰 비행 금지 조치를 안 지킨다 하니까 북한도 똑같이 우리도 안 지킨다. 이제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 합의에 결코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결국은 한마디로 남북한이 국경 이제 그쪽 주변에서 대결, 긴장, 그런 분위기가 전보다 강해진다 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또 네덜란드 며칠 전에 아르헨티나의 대통령 당선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뭐 인기 영합주의자고 극우적이고 뭐 전기톱 들고 다니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다 뭐 잘라버리겠다고 국가의 정부의 18개 부처 가운데서 12개를 잘라서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게 세계적인 추세구나.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많은 매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각 정부들은 다 거기에 맞춘 여러 가지 그 안을 지금 꾸미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에서도 극우 정당 선거에서 압승했습니다. 헤이르트 빌더르스. 이 사람은 25년 정도 그 의회에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인데 정말 극우고요. 또 극우 가운데서도 유럽은 지금 그 무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민 조치, 난민 조치가 굉장히 핫한 뉴스잖아요. 완전히 반이슬람이고 반이유고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자유당이 네덜란드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를 한답니다. 60세거든요. 60세인데 코라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금지해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무하메드요. 이슬람 예언자를 막 조롱하는 만평 대회를 열었어요. 정치인이 25년 정치 경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무하메드를 조롱하는 만평 대회를 했고 모로코 이민자는 인간 쓰레기다. 무하메드를 뭐 어린이를 좋아하는 소아 성애자다. 그리고 이슬람을 파시스트 이데올로기다. 그리고 너무 후지다. 종교가 너무 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은 중단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에 있어서 네덜란드의 트럼프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여론조사에서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의석, 뭐 37석이라고 하는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의 그 의석 분포도가 중요하겠죠. 훨씬 많은 의석. 그러니까 유럽의 아주 극우적인 정치인들이 또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합니다. 프랑스의 마린 르펜이 너무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점점 많은 그 유럽 연합의 중심에 있는 국가들이 지금 유럽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의 이의를 제기를 한다. 우리가 하겠다. 극우인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 많은 유럽인들이 이민을 완전히 그 거부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유럽도 남미도 극단적으로 극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추수감사절인데요. 새벽 2시 3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린 게 감사절, 추수감사절인데 이런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운 추수감사절 이렇게 시작하다가 뉴욕에 뭐 워싱턴 DC에 본인이 이제 재판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같은 판사 또 재판부에서의 어떤 그 스텝들을 뭐 미치광이다, 뭐 사이코다, 편파적이다, 부패다 하나도 놀랍진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아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럼프 스타일로 이런 그 소셜 미디어에 메시지를 남겼고요. 그리고 본인의 지지층을 위해서는 또 다른 군인에 대해서는 또 좋은 그런 그 비디오 같은 것도 남겼거든요. 우리는 오늘은 좋은 말만 하죠. 강혜신이었습니다.